오늘은 제가 일의 감각이라는 그 자기계발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제 딸의 방에 있어서 제목도 마음에 들고 제가 매력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에게 로저 니본 지음. 방황하는 도제가 단단한 고수가 되기까지. 여기서 도제라든지 고수는 어떤 분야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모든 분야를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읽습니다. 어느 분야든 달인을 만나면 그들은 어떻게 그 경지에 오르게 되었나 우리는 늘 궁금하다. 여기 그 과정을 본격 탐구한 학자가 있다. 런던 임페리얼 칼리지 교수인 로저 니본. 외과 의사로 일을 시작한 그는 20여 년의 현직 경력을 기반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전문화되는 법을 연구하고 있다. 박제사, 음악가, 마술사, 의사, 재단사, 조종사. 그는 자신이 만난 장인들이 모두 비슷한 과정을 거쳤다는 사실에 차가 나요. 평범한 도제가 흔들림이 없는 전문가 감각을 얻기까지의 여정을 우리 눈앞에 선명히 밝힌다. 이제 막 자신의 일을 시작한 도제에게는 미래를 향한 밑그림을, 오늘도 일터에서 지쳐가는 제니맨에게는 힘이 되는 위로를, 뛰어남을 넘어 새로움을 찾는 장인에게는 나눔의 즐거움을 전하는 일에 대한 보물지도 같은 책이다. 들어가는 글이랑 고수되기에 대한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어가며 고수 그리고 고수되기란 무엇인지 다룬다. 나는 오랫동안 전문가에게 매혹되었다. 그들을 지켜보고 그들과 제외하고. 이 앞부분에 있는 글이네요. 전문성이 있는 사람과 전문가는 다르다. 나는 전문가일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 그럴 수 있다. 내가 의사 자격을 얻은 지는 40년이 넘었다. 다음 장에서 설명할 텐데 나는 의사 자격을 딴 후 외과 고문의가 되기 위해 훈련을 받았으며 여러 해 동안 영국과 남아프리카에서 수술 경험을 쌓았다. 또 20년 동안 시골에서 가정의학과 의사를 지냈다. 고수의 일은 대부분 잘 드러나지 않는다. 심지어 고수 본인에게도 그렇다. 그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생각하고 바라본다. 단지 무엇을 다루는지가 아닌 자기 자신을 정립하는 내적 과정이 고수를 만든다. 우리는 장인이 어떻게 장인이 되는지 본 적이 거의 없다. 그들이 만드는 것 혹은 하는 일을 볼 수 있지만 어떻게 그 수준에 이르렀는지 볼 수는 없다. 나는 무엇이 전문가로 만드는지 알아내고자 했다. 안정되어 보이는 겉모습, 도구를 다루는 능숙함, 본능적인 판단력, 지혜, 행동 방식,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글로 표현하고자 했다. 그들이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무언가에 몰두하는 모습을 포착하고자 했는데 무척 어려운 일이다. 전문가는 설명하는 대상이 아닌 되어야 하는 존재다. 그들의 일은 대부분 말로 표현하기가 불가능하다. 몸소 해보면 비로소 고수가 얼마나 숙련된 존재인지 이해한다. 그들의 만드는 예술을 숨긴다. 다 보여주면 사람들이 그냥 얻으려고 들기 때문에 그 숨긴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고수는 보이지 않는 물고기와 같다. 그들은 우리 주변에 평범한 풍경 속에 숨어 있다. 너무 겸손한 나머지
본인의 재주가 얼마나 뛰어난지 인식하지도 못하기도 한다. 이 책에서 나는 물고기를 보는 친구의 역할을 맡고자 한다. 우리 주변에서 함께 살지만 보이지 않는 물고기를 향해 손을 뻗을 것이다. 전문가를 어떻게 알아볼지 설명하고 그들이 공유하는 특성을 살펴보고 우리가 그들의 삶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탐구할 것이다. 도제, 우리는 배우면서 시작한다. 우리는 다른 누군가의 세상에서 그들의 방식대로 배우고 그들은 우리가 하는 일을 책임진다. 나는 이 과정을 수감생활이라고 부른다. 우리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 자신이다. 자기 자신의 지식과 지식을 습득하는 기술에만 관심이 있다. 실수를 저질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열망하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실습 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그 당시에는 그런 느낌을 받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실습 공동체는 보통 우리에게 힘이 되어준다. 우리가 이미 확립된 방식에서 벗어나거나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리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으며 그런 일을 허락할 리도 없다. 우리가 할 일은 혁신이 아니라 따라가기다. 반복적이고 지겨운 일을 하며 하찮은 업무를 느릿느릿 해치워야 한다. 왜 하는지 모르는 일도 해야 한다. 다음 과정은 감각 사용하기로 수감생활의 결실과 관련이 있다. 우리는 점차 이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소속된 세계에 익숙해지고 그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배운다. 손과 몸뿐만 아니라 감각과 정신도 사용하며 일한다. 석공이든 의사든 저녁 수업에서 모자를 만들든 성인 초보자로서 오보의 연주를 배우든 변호사나 영화 감독이나 회계사 그 어떤 것이 되고자 공부를 하든 다 같은 과정을 겪는다. 다 같은 과정을 겪는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내가 전문적으로 할 때조차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실증을 내거나 힘들 때 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하면 좀 덜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이건 제 얘기고요. 그럼 마저 읽겠습니다. 감각 사용하기는 서서히 타오르는 몸과 감각의 언어다. 배우려면 시간이 걸린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굉장히 아포리즘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배우려면 시간이 걸린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공간과 타인은 우리가 쓰는 재료와 도구를 체계적으로 배치하는 법을 익히는 과정이다. CF들이 미장 플러스라는 과정이다. 동시에 우리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을 향한 감수성을 키운다. 동료든 환자든 손님이든 고객이든 타인의 개인적 공간에 들어가는 법을 배운다. 타인의 개인적 공간을 들어가는 법을 배운다. 깊이 이어지려면 그 타인과 그 공간을 우리가 살며시 또 긴밀하게 따뜻하게 들어가는 법을 배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는 실수 바로잡기 과정을 겪으며 도제 단계에서 떠날 준비를 한다. 실수를 할 수 있다. 초기 단계에서 초보자는 보호를 받았다. 우리는 실수를 저질러도 우리 자신, 동료, 작업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체계가 갖춰져 있다. 우리는 대체할 수 있는 중요하지 않는 업무를 맡으면서 일을 시작한다. 잘못을 저지르면 바로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안전한 공간에 있다. 그러나 다음 단계에서
변화가 생긴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읽어드렸는데 또 도서관에서도 어디서든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까이 친해지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책과 더 가까워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또 다른 책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더 열심히 여러분들과 자주 만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으로 응원해 주시고 주변에 퍼뜨려 주세요. 감사합니다.